좋습니다. 자, 우리 서로 덕분에 시험 범위를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저번 시간에는요, 기본적으로 물질의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 물질의 특성 중에서도 밀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죠? 오빠? 밀도 50kg랑 100kg 중에 누구랑 같이 데이트한다? 50kg. 그래서 즉 50kg를 알았을 때 전체적인 밀도가 작다라고 했죠. 똑같은 배를 타는데 먼저 질량이 작을수록 가볍다라고 했어요. 밀도가 작다. 오늘은 용해도 파트입니다. 책을 한번 보시면 오투책 70페이지.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특징이에요. 콜라, 제로 콜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맛이 좀 다르지 않아요? 네. 맞죠? 이렇게 맛보고, 맞죠? 겉보기 성질을 통해서도 물질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유한 값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끓는 점이 100도야. 이건 뭐예요? 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저번에 밀도를 배웠고요. 오늘은 용해도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배울 생각을 하지 말고 용해도만 제대로 배우고 풀 수 있으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자, 용해도. 먼저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겠죠. 용해도라는 내용에서 이 용해는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서 물에다가 누굴 넣는다? 설탕을 넣을 거예요. 물에 설탕이 녹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되었다. 즉, 용해는 뭐가 어디 묻었다? 물에 설탕이. 그렇지. 물에 누가 묻었습니까? 설탕. 그렇지. 설탕이 녹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한다. 그럼 우리 좀 더 유식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녹는 물질은 누구예요? 물이에요? 설탕이야? 녹는 거. 설탕. 그렇지. 녹는 물질은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 오케이. 용질은? 자, 여기 녹이는 물질 누구예요? 물. 물이죠. 이렇게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매라고 한다. 시력 좋네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물에 설탕이 섞여져 있는 물은 무슨 물? 설탕물. 네. 설탕물이잖아. 맞지? 그러면 용매에 용질이 섞여져 있어. 용매에 용질이 섞여져 있는 이 녀석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설탕물이라고 했잖아. 설탕과 물이 섞였으니까. 맞지? 얘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수용액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떤 수용액. 물이랑 섞었으니까 용액.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다. 물 더하기 설탕 섞여져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용해라는 건 어디에? 물에 아니고 뭐라고 적을까요? 용매에 뭐가 녹는다? 그렇지. 용질이 녹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단순하게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 녹는다. 이걸 용해라고 합니다. 끝.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말하는 이 용해도의 개념을 이제 봐야지. 용해도. 녹일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할 거예요. 기준은 있습니다. 물을 기준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물 100g이 있습니다. 몇 그램? 100g이요. 물 100g에 지금 현재
1기압 20도라는 이 상태에서요. 조건이 정해져 있어. 물 100g에 설탕을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은 20g이에요. 20g까지만 물에 녹여 있을 수 있어. 이때의 용해도는 바로 20이야.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요? 물 100g에 기준이 뭐다? 물, 용매 100g. 오케이? 물 100g에 녹일 수 있는 양. 맞죠?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어떤 양? 누구의 양? 설탕의 양이에요. 물을 100g 들고 와서 여기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설탕의 양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해요. 이걸 조금만 더 고쳐볼까요? 용어를 이쁘게. 자, 물이 아니면 뭐라고 적을까요? 용매. 어떻게? 100g. 이 기준이 뭐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누구예요? 용질. 그렇지, 용질의 양이에요. 이걸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죠? 실전을 조금 연습해볼까요? 똑같은 기압과 온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만 얘기할게요. 자, 나는 물 100g이요. 소금을 50g만 넣었어요. 근데 50을 넣었는데 어머! 물에 녹지 못하는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녀석이 있네요. 아니 설탕 이빨 때려 넣는다고 다 녹아요? 찬물이면 잘 안 녹잖아. 알지? 그래서 50g을 넣었는데 20g은 녹지 못해서 바닥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녹아있는 양은 얼마야? 30. 그렇지. 50에서 30g만 녹일 수 있지.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이 얼마다? 30g이에요. 기준 봅니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이 30이에요. 그럼 얘는 이 온도에서 얘는 용해도가 얼마다? 30. 그러면 녹지 못하고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거 이건 뭐예요? 고추덩어리. 이걸 석출됐다. 석출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석출량은 그 뜻이에요. 물에 녹지 못하고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녀석. 못 녹으니까. 이게 바로 석출량입니다. 이 석출량까지 계산하면 그냥 바로 얘기해볼까? 석출량 20이라고. 여기 용해도 30이야 라고 기준 줬어. 50을 넣어줘봤자 30밖에 못 넣으니까 20은 바닥에 깔아앉겠네요. 이런 20이라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위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50 마이너스. 그렇지. 원래 있었던 넣어줬던 양에다가 녹일 수 있는 양. 맞지? 이건 뭐라고 한다? 나중에 너 그때 용해도. 맞지? 녹일 수 있는 양을 빼주니까 뭐가 나와? 석출량. 나온다는 거지. 의미적으로 가셔야 돼. 공식적으로 막 적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어요. 만일 물이 50g밖에 없어. 근데 이 온도에서 15g까지밖에 못 녹여. 이 용해도 얼마야? 15. 50일 때 15g 녹일 수 있지. 최대로 50에서 15만 녹일 수. 녹일 수 있지. 그러면 용해도는 얼마야? 그림 한 개 더 그려야 돼. 이럴 때 100g이란다. 50일 때 15 녹이니까 100일 때 얼마 녹일 수 있다? 100일 때 30. 그렇지. 30이나 녹일 수 있지. 최대로. 용해도 얼마? 30.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나? 100g일 때 녹일 수 있는 양을 용해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옵니까? 살짝?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하니까. 이게 외울 게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맞죠? 이해만 하면 돼서. 만일 35g의 물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녹일 수 있는 소금의 양은요 5g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온도에서 5g밖에 못 녹아. 자, 용해도 얼마야? 30. 라고 할 거니까. 아닌가? 30? 아니. 분수 넣어야지. 처음부터 내려놓은 거. 7. 그래서 7. 자, 25g 할까? 자,
자, 물 25g인데요. 여기에 5g밖에 못 넣는데. 자, 용해도 얼마야? 4분의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1. 네? 해봐요. 용해도 얼마야? 그래서 25g에서 5g만? 녹일 수 있잖아. 25g일 때 20. 20g만 녹일 수 있어. 그렇지. 아, 오케이. 이때 어떻게 한다? 기준을 뭐라고 한다? 100g이라고 기준 잡고 녹일 수 있는 양을 생각해야 돼. 아, 이게 뭐다? 용해도라고요. 별거 아니네 뭐. 맞죠? 네.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있어. 좀 전에 여기서 용해도 얼마였지? 여기 그림 30g이었지. 네. 똑같은 질문 물에다가 30밖에 못 넣었지. 못 녹였지. 근데 여기는 20밖에 못 녹여. 녹일 수 있는 양이 더 적네. 왜 이렇게 다를까? 온도가 다르니까. 아,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설탕이라고 해도 온도가 다르니까. 그럼 얘가 더 많이 녹을 수 있다는 건 온도는 누가 더 높아? 이거 얘지. 뜨거운 물일수록 더 잘 녹잖아. 설탕, 소금, 가루긴 해도 고체잖아요. 이렇게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어떻게 될수록 플러스. 그렇지 따뜻한 물일수록 더 잘 녹잖아요. 맞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 녹을 수 있는 양이 많다. 뭐가 크다? 용해도가 크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오, 오빠 느낌 좋았어요? 아, 정도만 좀 하면 되겠네요. 오, 이거 잘 들어간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바로 그래프예요. 모든 그래프는 실험 과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인데, 자, 온도에 따른 녹일 수 있는 양. 뭐전당 녹일 수 있는 양? 용해도. 이 용해도 기준은 뭐였다? 물 100g, 용매 100g에 녹일 수 있는 양이에요. 물에 설탕을 넣든지 물에 소금을 넣든지 뭘 녹이든지 간에 A라는 이 물질을 녹이는 용해도 곡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0도일 때는 녹일 수 있는 양이 12. 이거 내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자, 20도일 때는 녹일 수 있는 양이 24. 25. 요즘 말리고 싶지 않아. 아, 자, 그 다음에 80도일 때는요. 그림에 소금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내가 보여주는 거야. 80도에서는요. 녹일 수 있는 양이 122예요. 이렇게 지워볼게. 아, 그렇게 해서 각각 온도에 따라서 녹일 수 있는 양들을 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쫙 연결시킨 거겠지. 됐습니까? 네. 자, 잘 보이게 크게 그렸어요. 이게 바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 그래프예요. 이 물질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일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증가 모양으로 가야죠. 감소로 가면 안 되고요. 맞죠? 이거 알고 있어? 네. 오, 좋네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실전 문제 하나 주겠습니다. 오빠 워낙 푸는 거 좋아하니까 꼬아서 살짝 꼬아가지고 줄게요. 이 물질은요 지금 80도에서 출발할게요. 자, 용매 50g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용질 A라는 물질을요 75g을 넣어줬대요. 자, 그리고 온도를 얼만큼? 20도. 20도 냉각시킨 게 아니고 20도까지 냉각시켰어요. 온도를 20도까지 낮췄다는 거죠. 60도로 떨어뜨렸네. 이때 성출력 얼마일까? 60. 해봅니다. 자, 이거 맞추면 5분 쉬는 타임. 안수 시간. 찍지 말고요. 얘 뒤꿈치 날아갑니다. 지금 60도. 일단 온도는 60도죠. 80도는. 60도 낮춘 거죠. 60도. 60도 나 낮췄지.
뭘 빼는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가봐. 이 왜 이게 바닥에 깔아앉아?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왜 깔아앉아? 안 섞여서. 어? 안 섞여서. 그게 또 어떻게 얘기해? 안 섞인다? 어떻게? 뭐 되지 않아서? 설탕이라면 설탕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설탕이 물이 어떻게 돼? 가라앉아. 녹아야 되는데 안 녹으니까 못 녹아서 바닥에 깔아앉는 거지. 네. 맞지? 그게 속출량이잖아. 다 됐네. 포함되니까. 나왔죠. 20도일 때는 25g. 저걸 사용해서 10도일 때는 12g. 그러면 용해도 곡선은 기준이 물 100g, 용해 100g. 하나 더 꼬였죠, 내가? 용해 50g 넣어준 거야. 50. 아 그럼 일단 100g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앞에 있는 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 없나? 뒤에 걸 봐야지. 뒤에 거만 고민해야지. 자, 못 넣고 바닥에 깔아앉았댔잖아. 녹은 양 얼마일까? 그거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지? 녹은 양 얼마야? 그거만 계산하면 되지. 다 끝났네. 25? 아닌데? 그림 그려줄까? 그림 무조건 그리세요. 문제 풀 때 헷갈리면. 네. 자, 100g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 녹일 수 있다? 20도에서? 몇 그램 녹일 수 있다? 몇 그램 녹일 수 있다? 70. 장난치면 안 돼요? 자, 20도라는 온도에서는요. 네. 용량 100g에서 소금 얼만큼 녹일 수 있다? 용질 얼만큼 녹일 수 있다? 그래프 봐야지. 20도에서는 25? 25g 녹일 수 있다는 거야. 그 뜻이야. 얼마 녹일 수 있다? 낮은 온도에서 25. 25g 녹일 수 있다는 거지. 원래. 그러면 네. 여기 몇 g 녹여? 75. 75g 다 녹일 수 있다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상의 나라로 가지 말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딱 생각해봐. 20도에서는 몇 그램 녹일 수 있어요? 20도에서는 25g. 응. 100g일 때 25g인데 50g이야. 50g. 물이 절반이니까 소금도 절반만 녹여야지. 아, 물이 절반이면 소금 절반 넣어야지. 100g일 때 25 녹일 수 있다 했으니까 50g일 때는 2배는 11.5g을 녹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여기 녹지 못하고 바닥에 깔아앉은 양 얼마야? 50. 뭐 빼기 뭐? 아니 그거 처음에 넣은 거 75 야. 빼기 에다가 얼마 빼면 나중에 녹일 수 있냐? 12.5. 나중에 오. 해주면 얼마? 얼마야? 야 이거 얼마야? 63.5. 무슨 말이 뭐야? 확실해? 아니 나 수학생 들고 왔다 이거. 어떻게 3.5가 나오지? 2.5를 뺐는데? 그러니까요. 아 62.5. 네. 맞아요? 네 맞아. 됐습니까? 여기 소출량 얼마? 62.5. 그렇지. 일부러 조금 많이 안 줬는데요. 조금만 좀 연습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느낌 옵니다. 네. 그래서 용해도가 결국 뭐야? 이 물 있는데, 맞지? 물 얼마? 100g에다가 얼마 넣어준다?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정리됐어요? 네. 자, 그럼 얼마나 정리가 잘 됐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체에 대한 온도에 따른 용해도 하나만 봤습니다. 용해도 뜻이 뭐예요? 용해가 뭐예요? 용의 녹는 녹는 현상이다. 조금만 더 길게 해볼까요? 뭐가 어디 녹는다? 용매가 음질 이거 지금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너 얘기해. 예시로 쉽게 얘기해봐. 용매 플러스 음질. 그거 맞는데 너무 같다. 진짜 유식하지 말고 정말 싼 마이 나가면 얘기해 봅시다.
용어 쓰지 말고 누가 누구의 녹는 현상? 아 설탕이 물에 녹는 그렇지. 현상. 그렇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해도. 그렇지. 아 용해라고 한다. 용해. 근데 이때 얼마? 물 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설탕의 질량. 이걸 우리는 용해도라고 했어요. 맞지? 네. 그럼 개념을 한번 정리해볼까? 용어로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배웠고요.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알고 있어요. 글씨 너무 초딩 글씨인데요. 너무 귀여워요. 설탕 하트.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용해라는 뜻이 뭐라고요? 용해라는 뜻은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 현상. 그거를 약간 뮤직하게. 누가? 용질이 그렇지. 용매에 그렇지. 녹는 현상. 그렇지.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이에요. 그럼 한 개 더, 한 단계 더 가야지. 뭐 남았어요? 용해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용해는 뭐예요? 기준 뭐야? 100g 우리말로 물 100g에 물 100g 체를 녹일 수 있는 설탕의 용질. 양이야. 이제 오빠 유식하게 한번 해봐요. 용해도 뭐라고요? 물 100g에 물 말고 이제 용매 써봐요. 용매 응. 100g에 그렇지. 천천히 얘기해요. 용매 용매 100g에 100g에 최대로 그렇지.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렇지.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 그렇지. 용질의 뭐야? 설탕 용질의 양. 양.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용해도예요. 오빠가 다 했어. 별거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용액은 뭐라고 했어?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걸 용액이라고 하지. 네. 설탕이랑 물은 섞여져 있지. 이런 것처럼 용질과 용매가 모두 다 섞여져 있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해. 용액이라고 하네요. 용액 100g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100g 안에 용질 용매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용액 200g이 있어. 자, 여기 물은요. 이렇게 하면 좀 알겠지? 물은 150g이야. 그러면 용질은 얼마 있어? 용질은 50g. 그렇지. 용질은 50g.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용어를 잘 봐야 돼. 용액인지, 용매인지, 용질인지. 오케이? 그래서 물 100g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이 바로 용해도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왔던 게 액체, 고체, 기체 중에서 누구다? 고체. 안녕히 가세요. 자, 고체는요. 오빠도 봤죠? 당연히 뜨거운 물일수록 설탕이 잘 녹죠. 맞죠?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 녹을 수 있는 양. 용해도가 커지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기체. 기체. 탄산가스. 탄산 음료 생각하면 돼. 아니 우리가 그 사이다 먹어, 한타 먹어, 콜라 먹어? 보통 뭐 먹어요? 저는 콜라를 많이 콜라는 어디 콜라 먹어요? 마시죠. 코카콜라요. 코카콜라요? 선전했습니다. 당황하시던데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뭐 유명히 죽었다 아닌데 맞지? 네. 나중에 문제 되면 또 감사하시고. 자, 기체는요. 차갑게 보관했을 때 더 맛있는 느낌이야. 따뜻하게 놔뒀을 때 더 맛있는 느낌이야. 기체 탄산음료 먹을 때 차갑게 해야 차갑게 먹을 때 이런 느낌이 나죠? 네. 기체는요. 얘랑 달라서 차가운 냉장고에 넣었을 때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요. 잘 녹는다. 뭐가? 기체가요. 그래서 용해도가 커지지. 그렇지. 이게 우선 대충 무슨 말인지 우선 알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봅시다.
자, 비커에다가 예를 들어서 뚜껑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런 뚜껑 달린 비커 있어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고무막으로 제대로 닦여져 있네요. 근데 여기다가 탄산음료를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볼게요. 끓여볼까? 그 혹시 콜라 끓이는 거 본 적 있어? 끓이면 기체 다 날아가는데. 기체 날아가라고 약간 콜라 끓이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지만. 자, 얘를 끓여보면요. 온도가 따뜻해져요. 따뜻하게 만들면 여기 기체들이 막 녹아있었잖아.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야. 공기 중으로. 맞지? 그럼 여기 녹은 양, 녹아있는 양이 줄어들겠지. 아, 온도를 높이니까 기체들이 녹아있는 양이 줄어들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뽀글뽀글하면서 기포가 날아간다고. 맞지? 기포가 더 많이 만들어질까요? 적게 만들어질까요? 많이 만들어져야지. 제로 콜라 만드는 거 같은데. 너무 노골적이다. 나는 제로만 먹어요. 아, 그래도 약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편하게 먹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끔씩 그 얘기합니다. 그것도 설탕 덩어리예요. 어차피 다 쪄요. 아, 그것도 달라요. 자, 그래서 기포 발생을 한번 볼게요. 온도를 높이니까 얘들이 바깥으로 기체가 날아간다고. 맞지? 그럼 잘 안 녹는다. 즉, 용해도가 적지. 높은 온도에서는 녹일 수 있는 양이 적어요. 그리고 기포가 많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기포 발생량은 많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아, 온도가 높으면 기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작아요. 그리고 기포는 많이 발생해요. 됐습니까? 온도가 낮으면 다 저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잠깐만. 잠시 끊어서 했고요. 동영상은 연속적으로 계속 재생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고체 같은 거, 설탕, 소금을 생각했을 때는요, 뜨거운 물일수록 당연히 잘 녹았어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아있어요. 근데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된다? 녹을 수 있는 양이 적어져. 용해도가 적어지고, 바깥으로 날아가는 기포 발생량이 많아져요. 즉, 온도가 높다는 건 기체들이 용해도가 적고, 그리고 기포 발생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지.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는 압력, 두 번째는 온도.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을수록 용해도 낮고 기포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용해도는 높고 기포 발생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이제 볼 거는 이 압력이에요. 뚜껑을 덮었으니까 압력이 있다. 뚜껑이 풀었다. 압력이 없다. 그럼 당연히 압력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압력이 뚜껑 닫아놨으니까 기포가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압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압력이 셀수록 기포 발생량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 그렇지. 강제적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강제적으로 더 많이 녹겠지.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이 녹겠지. 용해도는 증가하겠죠. 됐습니까? 온도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첫 번째, 압력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두 번째.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해도와 기포 발생량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용해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용해도에서 고체, 기체일 때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습 한 가지 더 해야죠. 뭐가 남았다? 아까 전에 했던 석출량을 한 번만 더 마무리하고 이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맞지? 얼마나 좋은 파트예요. 외울 게 없네.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석출량. 그래프 좋아하죠? 어쩐지 그래 보여요. 이건 한번 맞춰
20도일 때는 녹일 수 있는 양이 28. 자, 80도일 때. 80도일 때는 녹일 수 있는 양이 120.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온도에 따른 녹일 수 있는 양, 용해도 곡선입니다. 기준은 뭐다? 100g에 녹일 수 있는 양, 용해 100g이 기준이죠. 자, 이 두 점이 있는데요. 제대로 녹일 수 있는 용해도를 다 표시를 해서 연결시킨 곡선이야. 용해도 곡선입니다. 아, 이때 소출량을 계산을 할 건데 그림에 보면 쉬운 문제부터 갑시다. 물 100g에다가 소금을 녹일 거예요. 근데 소금을 얼마큼 넣었다? 110g 넣었어요. 1080도 온도에서 110g 넣었더니 다 녹았네. 80도에서는 녹는 양이 120. 120이니까 120까지 녹일 수 있으니까 110 넣었을 때는 뭐예요? 다 녹일 수 있겠네. 최대로 120까지 녹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온도를 20도로 낮춰볼게요. 자, 녹일 수 있는 양 얼마예요? 28.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처음에 얼마 있었는데? 110을 넘는데 28만 녹일 수 있대. 나중에 온도만 낮춰주니까 차갑게 해주니까 28만 물에 녹는데 그럼 나머지는 못 녹고 어디 있어요? 바닥에 깔아앉아 있겠지. 이게 뭐야? 소출량. 소출량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숫자적으로 얘기해. 뭐 빼기 뭐? 110 빼기 얼마? 28.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거 정리해봅시다. 110은 뭐예요? 처음에 있던 누구예요? 용질의 양이야. 그럼 처음 넣어준 거 양만 딱 알면 돼. 따로 다 필요 없어. 거기다가 이거 뭐예요? 나중 온도에서 맞죠? 나중 온도 20도라는 이 온도에서 나중 온도에 뭐? 녹일 수 있는 양. 이걸 뭐라고 한다? 용해도. 나중 온도 용해도만 뺄수 있구나. 맞지? 정리할까요? 소출량이 뭐라고요? 처음에 있었던 소금의 양, 용질의 양. 맞지? 여기다 뭐 뺀다? 나중 온도에서 녹일 수 있는 양. 맞지? 나중 온도에서 용해도. 이거만 빼주면 되겠네요. 아니면 잘 보면 되죠. 100g인지 50g인지 기준에 따라서. 맞죠? 네. 여기서 잠깐만 시간을 할 테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만들어볼까? 말도 안 되죠? A 곡선,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곡선이 다르다는 건 다른 물질이네. 근데 기울기가 더 커진다는 건 온도에 따른 녹을 수 있는 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더 커질수록 20도일 때 얘는 대충 뭐 40으로 할까요? 네. 근데 80도일 때는 뭐 2000이겠지. 말도 안 되죠. 이 연전시켜서 그려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40이랑 2000이랑 녹일 수 있는 양차가 엄청나지. 근데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어떻게 돼? 녹일 수 있는 양 차이가 거의 한 192밖에 안 되지. 92. 얘는 1000이 넘는데 기울기가 크니까 온도에 따른 녹일 수 있는 양 차이가 크잖아. 근데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 온도에 따른 녹일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보여? 그래서 용해도 곡선 여러 개가 막 나오는데 이 여러 곡선 중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 기울기를 봐야 돼. 기울기가 클수록 뭐예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거예요. 용해도 변화가 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보다 곡선에서 기울기가 클수록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구분 가능할 거예요. 산수하잖아요. 수학하니까. 보다 온도에 따른 녹일 수 있는 양 차이가 변화가 크다고 했죠? 맞지? 그렇지. 온도에 따른 뭐라고 적으면 잘 적었다고 소문날까요? 용해도 변화.
맞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의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응용 문제나 이런 내용 다 빼고 알짜배기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